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호재가 너무 많아져서 개별적인 코인의 이슈는 차치하더라도 굵직한 것으로만 추려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1월 9일 오전 10시 49분 비트코인이 36K를 드디어 돌파를 하고요. 호재가 겹쳐서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보통은 고래들이 축적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진 들어봤는데 올해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새우부터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상어에서 고래까지 사기만 하고 안 팔고 있다. 축적만 하고 있다더라. 이런 기사가 이제 글래스노드라는 온체인 데이터 업체가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매우 좋은데요. 그 중에 이제 단연 하나의 이벤트를 꼽으라면 현물 ETF겠죠. 근데 최근에 이런 소문이 스멀스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이 일주일 내에 곧 될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그 근원은 바로 게리 겐슬러의 트위터입니다. 트윗을 날렸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업금융부서는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또 나오거든요. 자본시장에서 기본 거래를 감독하고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다, 감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는 공개회사가 완전하고 진실된 공개를 하는 한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아마 할 텐데 그 책임은 투자자들 니네 거야. 리스크는 니네들이 져야 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너 책임이야. 세 번째 거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는 원래 주식을 전공으로 하는 감독, 감시하는 기관인데 우리의 업무의 폭을 좀 봐라. 우리가 암호화폐를 감독하고 이렇게 막는데 굉장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의 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라. 우리 코인도 감독 잘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는 열심히 감독 감시를 하고 있고 코인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좀 허락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책임은 투자자들 니네 거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고 근데 이렇게 해석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비토라고 해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미 과거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그때 선물 ETF를 승인하기 4일 전에도 이렇게 비스무리한 트윗을 게리 겐슬러가 날렸다고 합니다. 즉 하기 싫은 거를 뭔가 해줄 때 이런 트위터를 날리더라. 그래서 일주일 내에 나온다는 소문이 지금 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좋아요. 이거는 뭐 추측이나 찌라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기사는 어떨까요? 일단 이 기사는 정식 기사거든요. 근데 비슷한 류의 기사입니다. 현물 ETF가 11월 9일부터 8일간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8일 내에 된다는 거죠. 11월 9일부터 11월 17일 내에 될 것 같다. 정확히는 윈도우가 8일 동안 열렸다 닫힐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ETF 하면 밥 먹고 ETF만 연구하시는 두 분 계시죠. 세이파트랑 발추나스. 이 두 분이 계신데 동시에 했던 말입니다. 이 두 분이요. 한 큐에 12개 승인 가능하다. 언제요?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그러면 왜 한 큐에 해야 될까요?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한 두어 개는 빨리 해주고, 뭐 한 다섯 개는 늦게 해주고, 뭐 두 개는 반려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 한 큐에 하는 게 좋다. 근데 왜 이렇게 몰려 있을까? 마감 기한은 다 다르잖아요. 12개가 신청을 다 달리했으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아마 코인니스에서 보셨겠지만 SEC가 보안 요청을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렸습니다. 이거 수정해와. 이거 수정해와. 블랙락이든 피델리티든 아크 인베스트먼트든 발키리든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안 요청한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뭐 10일 내에 가져와 서류 그러면 해줄게. 이게 보통 공무원이나 정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는 거죠. 이걸 해주지 않는데 보안 요청을 해오라고 하진 않습니다. 바로 반려를 하든 취소를 시키죠. 근데 공교롭게도 보안 요청을 한 날짜가 다 겹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9일에서 11월 17일 내에 이제 그 마감 기간이 다 겹치니까 한 큐에 승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뭐 이건 팩트에 기반한 추론인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내년 1월까지 될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만약에 이번에 안 돼도 실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다. 이 기사는 찌라시가 아닌 겁니다. 팩트에 기반한 추론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이 좋다. 그러면 정작 이제 ETF를 승인하는 당사자 게리 겐슬러는 뭘 하고 다니나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요. 11월 9일자였는데요. 새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면 FTX의 부활이 가능하다. 참 속 터지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테라루나 FTX 다 본인 관할이라고 하죠. 그런데 망했으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은 더 늘어났잖아요. 근데 규제도 없고, 그런 와중에 피해자들을 거의 뭐 놀리는 거죠. 이거는 FTX 부활 가능하다. 피해자들이 들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1시간 후에 또 비슷한 기사가 나옵니다. FTX가 새 주인을 잘 만난다면 거래 재개 확신 가능해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100%다. 그러면서 이제 새 주인 얘기가 나오죠. 인수 후보로 이제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불리시, 피겨, 뭐 프로프 그룹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불리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한다면 무슨 문제냐? FTX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정상 운영이 된다. 충분히 현행 증권법 안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암호화폐를 못 살게 굴었던 분이 확신을 하고 계십니다. 옹호를 해주고 계시죠. 또 다른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FTX 인수 전에 전 뉴욕 증권거래소의 최고 경영자이자 회장이었던 월가의 전설 뭐 거물이 있습니다. 톰 팔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설립한 뭐 거래소도 있고 여러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 이름이 불리시입니다. 왕년에 잘 나갔던 게리 겐슬러의 이제 선배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곳이 지금 FTX를 인수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근데 더 알아보면요. FTX 처음에는 망하자마자 70여 개 업체가 경쟁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FTX를 인수하려고요. 엄청난 경쟁률이죠. 그걸 뚫고 지금 3개로 좁혀졌으며 12월 중으로 결정이 날 것이고 새로운 경쟁자가 또 등장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중에 유력한 사람이 누구요? 뉴욕 증권거래소 예전에 회장님. 이분이 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요.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이분이 선배님이고요. 본인도 여기서 나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소를 차리든 어디 뭐 바이낸스 예전에 취업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해야 됩니다. 전관 예우도 해줘야 되고 본인도 나중에 이런 처지에 될 텐데 그리고 법원 판결은 계속 SEC에게 불리하게 가고 그러면 이제 뭐 누군가를 해줘야겠죠. 근데 아마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도 들고요. 어, 이런 블록체인이나 뭐 코인 업계가 상황이 암울하고 어렵다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거래소 차려서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FTX가 70여 개나 이렇게 인수 경쟁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게리 겐슬러조차 이제 FTX를 옹호하고 있는 추세다. 참 흐름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더 이상은 현물 ETF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뭐 월가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요, 뭐 한국으로 치면 거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엄청나게 얼굴에 철판 깔고 잘 막았었죠.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제 울먹 겨자 먹기로 현물 ETF 승인을 해야겠죠. 또 어떤 행동을 했냐 살펴보시면 SEC가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논의하고 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까 게리 겐슬러 트윗에서 기억해 주시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SEC에서 특히 시장 담당 부서와 기업 금융 부서, 아까 기업 금융 부서 보셨죠? 트윗에서 기업 금융 부서가 감독하고 있다. 근데 뭘 감독해요? 여기 현물 ETF 출시를 논의하고 계셨네요. 이 부서가요. 그래서 아까 그 트윗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 승인되느냐가 문제지.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 와서 더 이상의 핑계를 대면서 막기엔 역부족이다. 그래서 지금 울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컨퍼런스에 나가서 게리 겐슬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토큰 사용 사례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는 기울어졌지만 그래도 이거는 맞는 말인데 뭐 좀 약간 깐족되면서 코인은 그래도 위험한데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옳은 말입니다. 코인 종류도 너무 많고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너무 규제를 해서 문제였죠. 여기에 이제 제 의견을 하나 얹어보자면요. 개인적으로는 25년까지는요.
상패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웬만한 코인들에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비트코인 오르면 이더리움 오르고 나중에 에이다 오르고 이렇게 쭉쭉쭉쭉 잡코인까지도 이 순환 펌핑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2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는 게리 겐슬러 말대로 사용 사례라든지 실적이 있어야 비트코인 오른다고 다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규제가 이제 확립이 될 거예요. 그때 가면 현물 ETF 승인이 돼 있겠죠. 그리고 서클이나 리플도 IPO에 성공을 할 것이고, 한국도 25년부터 양도세를 매기죠. 이렇게 주식시장처럼 커지지만 이제 규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실적 장세인 겁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이 실적을 보여주지 않고 활용되지 않으면 비트코인 오른다고 다 오르지 않는다. 근데 그게 25년, 그러니까 전까지만 이제 잡코인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포모 몇 개만 살펴보시겠습니다. 굵직한 건데요. CFTC 위원장 베넘, 로스틴 베넘이란 분이 숟가락을 얹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분 우리 편인 줄 알았었잖아요. 근데 SEC보다 조금 덜 했을 뿐이지 뭐 바이낸스 고소도 하고 코인 괴롭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핀테크 위크, 그 게리 겐슬러가 나왔던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요. 뜬금없이 암호화폐 잠재력을 인정한다. 가파른 성장세다. 심지어 의회가 명확성을 제공해야 된다. 뭐는 증권, 뭐는 증권 아닌 거 이런 것 가이드를 열어줘라. 갑자기 대세가 기울어지자마자 숟가락을 얹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BIS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실 이분들은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걸맞지 않게 디패깅이 빈번하다. 그러면서 CBDC가 주도해야 된다.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는 CBDC 통제에 있다. 우리들 코인인 거죠. BIS 자신들의 코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은 하고 있는데요. 약간은 이제 크립토 윈터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조금 압박감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현물 ETF를 앞두고 굉장히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기사 제가 제목만 가져왔지만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횟수로 디패깅이 됐는지 뭐 687번인가요? 숫자를 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디패깅이란 건 1달러가 0.97달러 됐다가 1.03달러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약간 대세가 기울었는데도 약간은 막아보려고 하고 약간 변명하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하신 엘살바도르의 법정 화폐 비트코인을 채택하신 부켈레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임기가 사실 끝나갑니다. 24년 2월에 끝나는데요. 대단한 걸 하셨더라고요. 무슨 일인고 봤더니요. 이분의 임기가 5년으로 이제 헌법에 딱 써져 있고요. 제한이 돼 있고 연임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무슨 얘기냐? 재판소에 가서요. 연임할 수 있다. 땅땅땅 허락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옳고 나쁘고 뭐 정치가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떠나서요. 일단 이분은 재선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투표 당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모르겠지만 24년 2월에 이제 투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4년 2월에 무슨 공약을 하고 만약 당선이 되면 무슨 발표를 할까? 참고로 사람은 변하지 않죠. 비트코인 시티까지 만들려고 하신 분입니다. IMF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땐 더욱더 강력한 비트코인 융성 정책, 이렇게 퍼뜨리는 정책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굵직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이건 제가 며칠 전에 가져왔던 비트코인 주봉 차트죠. 전전 영상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도 제 관점은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내에 언제라도 ETF 승인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내에 언제라도요. 근데 그러면 크고 이게 그때 말씀드렸죠. 크고 길게 오르면 크고 길게 내려가겠죠. 아니면 짧게 오르면 짧게 올랐다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면요. 이 현물 ETF는 사실 중간에 끼어든 이벤트지요. 반감기말 불장 이벤트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그거는 25년 하반기에 두고 이제 그 전에 어떻게 갈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단 25년까지 들고 갈지 아니면 ETF 승인의 일부를 팔지는 본인의 전략으로 하시되 포모가 와서 상승하는데 매수를 하시거나 단타를 치는 행동만큼은 그래도 지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